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제 상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썸도 없고 거의 사귈 뻔 같은 것도 없고 연락하다 흐지부지 그마저도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연애 경험 0이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말하면 다들 한 번씩 웃어요. 에이 설마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근데 없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일 줄 몰랐어요. 20대 초반엔 다들 바쁘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나중에 되겠지. 이 말로 계속 미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좀 이상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애를 시작하더니 어느새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결혼식 청첩장이 갑자기 단체방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럽다기보다는 안 하는 이 느낌.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키도 평균, 체형도 평균, 성격도 무난.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자분들 앞에서 제가 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욕도 안 하고 무례하지도 않고 연락하면 예의는 지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안 넘어갑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소개팅도 몇 번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잡히다 말다 수준이요. 상대가 갑자기 바빠지고 연락이 느려지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 번은 상대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되게 좋은 분 같으신데 뭔가 남자친구 느낌은 아니에요. 이 말이요. 되게 잔인합니다. 칭찬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한 탈락 통보거든요. 그 이후로 점점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걸 아는데 괜히 자존감만 깎이니까요. 집, 회사, 편의점 이 루트가 굳어졌고 주말엔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영상들이 추천에 뜹니다. 한국 남자 해외에서 인기 많다. 외국 여자들이 말하는 한국 남자의 매력. 러시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처음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이고 저런 게 어딨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외로울 때 보면 안 믿던 것도 한 번쯤은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게 되죠. 나도 러시아 가서 인생 바뀜. 한국에서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여기선 다름. 외모 상관없음 태도 차이임. 이런 말들.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안 되는데 다른 데서도 안 될 이유가 있나? 그날이 기억납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게 되게 사소한 질문 같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러시아를 검색했습니다. 러시아 날씨, 러시아 물가, 러시아 비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항공권을 눌러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는 도전 같은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꿈도 없었고 각오도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한 번쯤은 가봐도 되지 않나? 잃을 게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고민했냐고요?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 항공권 다시 보고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이 뜨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설렘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딱 하나였습니다. 아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네.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뭘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것.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진짜 왔구나. 이 말은 쉬운데
그 상황은 되게 묘합니다. 한국에서 항공권을 결제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항 문 열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도망도 못 가요. 공항은 크고 사람들은 다 러시아어를 하고 표지판은 제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진짜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제일 안전한 선택을 했어요. 숙소부터 가자. 택시 앱을 켜려는데 와이파이가 불안정하고 유심은 아직 안 샀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줄 서는 것도 헷갈려서 한번 잘못 썼다가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어로 욕인지 안내인지 모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거였습니다. 쏘리.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저를 보고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제 캐리어를 살짝 옮겨주면서 손짓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친절한 사람인가 했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숨 쉬면 공기가 딱딱한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이제 모쏠이 아니라 해외에 온 남자가 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쓸데없는 자존감인데 그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숙소 체크인까지 하고 짐을 내려놓고 제가 처음 한 일은 근처 카페에 들어간 거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 구경이나 하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라떼 같은 걸 시키려고 메뉴를 보는데 러시아어가 진짜 안 읽혀요.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전한 단어 하나, 아메리카노. 직원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뭐라고 러시아어로 쭉 말합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뭘 주문했는지도 모른 채 카페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카페에 앉은 지 진짜로 한 10분쯤 됐을까요?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저를 슬쩍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익스큐스 미코리어.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나 나한테 말한 거요? 저는 자동으로 예? 라고 할 뻔했는데 급하게 영어로 바꿨어요. 예스. 인코리언. 그 사람이 눈이 확 커지더니 웃습니다. 릴리? 코리언? 그리고는 자기 친구를 툭 치면서 뭐라고 러시아어로 말해요. 친구가 저를 보고 웃고 둘이 막 빠르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나 여기서 외국인이다. 이게 이상하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한국에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여기선 뭔가 특이한 존재가 되는 느낌. 그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Do you like Russia? 저는 솔직히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아요. 이 말 했더니 그 사람이 빵 터졌습니다. 친절이요? 하, 제가 뭐 웃긴 말 했나 싶어서 같이 웃었습니다. 뭐가 웃긴지 모르지만 제가 같이 웃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하고 제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서 왔는지 묻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대화 내용은 솔직히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별거 없는 대화가 이렇게 오래 이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뇌가 정지했습니다. 사진 왜? 한국에서도 가족 사진 말고는 없었거든요. 저는 노노를 할까 하다가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 사람은 저한테 SNS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인스타가 있긴 한데 올린 게 없었거든요. 프로필 사진도 그냥 기본 이미지 같은 수준. 근데도 그 사람이
핸드폰을 내밀면서 저 추가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를 알려주는데 진짜 그때 제 뇌 속에 떠오른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게 진짜일 수도 있나? 카페에서 나오고 나서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단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한국에서 입던 거,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말도 잘 못하고, 돈도 많은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한국이랑 달랐습니다. 한국에선 저는 그냥 배경이었거든요. 여기선 사람들이 저를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랜 시간 관심을 못 받다가 갑자기 관심을 받으면 정신이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뭘 먹으려고 마트 같은 데를 갔어요. 계산대에서 제가 카드 찍는 법을 몰라서 한번 버벅였는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막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생크 유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합니다. 코리어? BTS? 저는 웃으면서 예스 BTS. BTS로 세계 대동단결.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엄지를 세우고 뭐라고 러시아어로 길게 말하고 계속 웃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나라에서 한국이 꽤 좋은 이미지구나. 이걸 체감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내가 여기서 진짜 뭔가 될 수 있나? 이 질문 자체가 한국에선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내가 뭔가 될 수 있나? 이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걸 이미 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에 오니까 이상하게 가능성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착각이든 진짜든 간에요. 그리고 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진짜로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잘생겼나? 착각의 시작이죠. 물론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요. 사람이 평생 너는 괜찮다는 반응을 못 받다가 하루에 몇 번씩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행의 해프닝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꼬임의 시작일 줄은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내가 도시 구경시켜줄게. 제가요. 그 메시지를 보고 딱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와 나 진짜 뭐야? 두 번째, 큰일 났다. 나 사람 만나는 법 모르는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핸드폰을 보는 거였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오늘 내가 도시를 구경시켜줄게. 이 한 문장을 보고 저는 바로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평생을 통틀어서 여자분이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약속인지 그냥 외국인 도와주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딱딱한 문장이죠. 원래 연애 경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장소는 도시 중심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일찍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광장에 서서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여자분들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단체구나. 나 혼자 온 게 아니었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살았습니다. 둘이 만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서로 인사하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대화도 아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일정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광장 보고 성당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근데 문제는 그 평범한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혼자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히는 게 어색해서 저는 괜찮다는 식으로 손사래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중 한 분이 제 옆으로 자연스럽게 오셔서 같이 서더라고요.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진짜로 빨리 뛰었습니다. 심장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손도 안 움직이고 눈도 정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차분해 보였나 봅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뉴판이 러시아어라 제가 한참을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제 옆에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고기 요리예요. 이건 수프예요. 제가 계속 고맙습니다만 말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 바르시네요. 그 말 듣고 저는 속으로 이게 왜 장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 질문은 한국에서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다들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이게요. 저한테는 되게 낯선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쯤 되면 대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되게 이상했습니다. 모쏠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는 흠이 아니라는 느낌.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한 분이 제 옆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는 좀 다르네요. 제가 이유를 묻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조용하고 말이 느리고 같이 있으면 편하네요. 그때 편안하다는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편안하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보는데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이 짧은 문장이 제 하루를 정리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라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앞서 만난 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까지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고 분위기도 밝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느낌이 처음부터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설렌다기보다는 괜히 차분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처음 만난 장소는 아주 평범한 카페였습니다. 관광지 근처도 아니고 사진 찍기 좋은 곳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오는 곳.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이 마주쳤는데 크게 웃지도 않고 과하게 반갑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날 만났던 분들은 밝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말도 먼저 걸어주고 리액션도 크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천천히 말하고 상대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저는 그게 되게 낯설면서도 편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왜 러시아에 왔는지, 한국에서는 뭘 하는지, 여행은 얼마나 있을 건지. 제가 말을 더듬어도 절대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말하다 멈추면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편하게 놔두는구나. 커피를 마시고
근처를 조금 걸었습니다. 날씨도 춥지 않았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둘 다 말이 많지 않다 보니 중간중간 조용해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침묵이 생기면 제가 꼭 뭔가를 말해야 했거든요. 괜히 농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근데 이 사람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걷다가 작은 마트를 하나 들렀습니다. 제가 뭘 살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녀가 묻더군요. 뭐 찾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경 중입니다. 그러자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 보여줄게요. 그리고 자기 먹는 과자 하나를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이 장면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되게 특별했습니다. 계산할 때 제가 먼저 돈을 내려고 했더니 그녀가 말립니다. 괜찮아요. 반반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를 대접해야 할 사람이나 외국 손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위치에 두는 느낌. 이게 되게 편안했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 말이요. 되게 담담한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말들은 대부분 이랬거든요. 재미있었어요. 잘 들어가세요. 근데 같이 있어서 좋았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혼자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서 잠이 안 오는 느낌.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며칠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크게 특별한 걸 하진 않았어요. 같이 장 보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근데 이 시간이 쌓이면서 제가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말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연애인가? 설렘보다 안정감이 먼저 오는 연애. 모쏠인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제 안에서 다른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편해지면 겁이 납니다. 그녀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편해졌고 그만큼 불안도 같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이제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걸 저 혼자만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잠깐 커피를 마시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데이트는 아니었습니다. 비싼 식당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동네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아주 평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평범함 속에서 제가 점점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기라고 해봤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괜히 아는 척 안 하기, 당황해도 티 안 내기, 모르는 걸 모른다고 바로 말 못하기. 그런 사소한 것들.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 그녀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 말이 나오면 제 머릿속은 바로 복잡해집니다. 아, 전 남자친구 얘기네. 여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그래서 저는 늘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마다 다르지. 이 정도. 사실 속으로는 비교 대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되게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익숙하다. 이 말이요, 연애 경험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양면적인 말입니다. 좋은 말 같으면서도 어디서 배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날 밤 혼자 숙소에 돌아와서 진짜 오랜만에 잠이 안 왔습니다. 불안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나? 이대로 계속 숨길 수 있나?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사실 말 안 하고 지나가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과거 연애 경험을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지금 잘 지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요,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어른 같은 선택을 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대화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말해야겠다고 고백하기로 한 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왔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조용했고 서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말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하나 있어. 이 말만 했는데도 목이 말라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보더군요. 그 시선이 더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자랑 제대로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말 하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어서 괜히 변명을 붙였습니다.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많아.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진짜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다 그려놨습니다. 아, 이건 끝이구나. 역시 말하지 말걸. 그런데 그녀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당황해서 왜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비교할 사람도 없고 이상한 습관도 없고 지금 모습이 전부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부족해서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30이 넘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느려졌고 미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 연애라는 게요. 처음에는 감정 이야기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현실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어디 갈까? 이런 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월세는 얼마야?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 비자는 언제까지야? 그제야 저는 아, 이게 진짜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거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숙소에 그녀가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아침을 먹고
각자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는 누가 봐도 부부 같은 생활이었지만 아직 말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야기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날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정리하자는 건가? 아니면 다른 말인가?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제는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결정하는 쪽이 아니라 흘러가는 쪽이었거든요. 연애도 인생도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 생각은 있어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함께 산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일은 어떻게 할지, 돈은 충분한지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계속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면 좋을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건 아닐까? 그 와중에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나는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겠구나. 며칠 동안 우리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살자고. 말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집 크기, 월세, 난방, 교통, 로맨스는 없고 현실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현실이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 같이 살던 날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부엌에 불을 켰는데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같이 살면서 싸움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말투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그때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연애 경험도 없는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처음이에요. 같이 배우는 거죠. 그 말이 저를 많이 살게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비자 문제도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행자가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그녀가 한국에 와야 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가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등장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 정말 몰랐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장난처럼도 아니고 진지한 선언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중에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 이런 이야기 끝에 조용히 따라붙는 단어. 결혼.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맞나?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말을 제 인생에서 제일 멀리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애도 못 해본 사람이
결혼이라니. 그 말 자체가 웃기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결혼이라는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이야기, 체류 기간 이야기, 법적인 문제,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제도와 서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아직도 여자친구 한 번 못 사귄 아들로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 이야기를 한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안 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막히더군요.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잠깐의 침묵 뒤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그 질문 하나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온 이유, 어떻게 만났는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을 다 하고 나니 손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만 계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한 번은 봐야지. 그 말에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아버지께 말할 때는 더 긴장이 됐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라 반응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외로 짧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 제 어깨를 무겁게 만들면서도 어른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저는 거의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하고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태도는 보고 계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눈을 피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는 그게 오히려 좋게 보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그렇게 양쪽 가족에게 조금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전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류를 정리하다가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쉬고, 혼자 늙어갈 거라 막연히 생각하던 그 모습. 그런데 지금 저는 결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더 같이 가는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완벽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기 위해 결혼하는 거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결혼식을 할지, 어디에서 할지, 어떤 모습으로 할지, 그리고 정말로 부부가 되는 날, 제8장, 결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결혼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작게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왕 결혼하는 거 좀 크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제일 많이 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네. 신기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자리를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랑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말실수는 안 할지, 순서는 맞는지, 괜히 어색해 보이진 않는지.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발 2켤레, 외투 2벌, 식탁에 놓인 컵 2개. 그런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함께 돌아올 집이 된 거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졸리고 일은 귀찮고 살림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가끔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국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돌아오고 혼자 늙어갈 거라 막연히 생각하던 그 시절.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잘생겨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대단해져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괜히 더 잘 보이려고 연기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예전에 저 같은 분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연애 한 번 못 해봤다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늦은 것 같고 혼자 살다 끝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러시아에 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해외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내가 묻습니다.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아직도 혼자였을 거야.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모쏠로 살아온 시간이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편하게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김감독의 이야기 마트였습니다.